화정고등학교 2020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총 23문항 중에서 21문항은 선택형, 2문항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연립부등식 해를 구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부등식 2x 넘기고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에서 x는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x 넘기고 3 넘기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에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연결되니까 해는 x는 3보단 크거나 같고 5보단 작다. 이렇게 될 것이고 거기 있는 정수만 찾으면 되겠네요. 3과 4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더하면 7.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5다. 그런데 제한 범위가 있는 거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이렇게 좀 그려주고요. 자, 이차함수 축의 방정식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마이너스 1 바로 나와야 되죠. x값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인데 자, 마이너스 2하고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녀석이 0이죠. 그러면 1은 더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자, 최소값이 5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되는구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빼기 6 더하기 a 마이너스 3인데 이게 5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a는 8.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최대값은 x가 1일 때 가지는 거죠. 1 집어넣게 되면 3 더하기 6은 9니까 9 더하기 a에서 8 집어넣으면 17. 이렇게 최대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되겠네요. 3번 자, 선분의 AB 길이가 최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B 길이를 그대로 구해주시면 루트 A-4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A니까 2 플러스 A의 제곱 정리해 주시면 a에 대한 2차식 형태가 나오죠. 루트 안이 a제곱,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4a니까 마이너스 4a 16 더하기 4니까 20 이렇게 되네요. 자, 1원 묶어내주면 플러스 2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a가 1일 때 최소가 루트 18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4번 내분점 물어보고 있는데 선분의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더라. 자, 그러면 Y축 위에 있는 점은 당연히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분점 다 구할 필요가 없고 X좌표만 구하면 돼요. X좌표 2 더하기 1분의 2는 B의 X좌표를 곱하고 1은 A의 X좌표를 곱해서 두 개 더하면 되는데 그 값이 Y축 위에 있으니까 0이다. 분자 0 되면 되니까 A가 4가 되죠. 하면 점 A는 이제 4,2 이렇게 구했네요. 그러면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X좌표 다 더해야 되죠. 원점 있으니까 0 더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2 자, Y좌표 마찬가지 3분의 0 더하기 2 더하기 8 그러면 무게중심은 3분의 2, 3분의 10 이렇게 되네요. 자, B가 3분의 2가 되고 C가 3분의 10이 되더라.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0 두 개 더한 게 3분의 10이 4니까 8 정답 4번 되겠습니다. 5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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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여기만 이제 k 모르는데 전부 다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죠. y는 2분의 1x, 두 번째 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이 두 직선은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울기가 다르니까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k가 0일 때 하고 0이 아닐 때 조사해야 되는데, k가 0 되면 어떻게 됩니까? 2x 더하기 4가 0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뭐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든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든 삼각형 무조건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 즉 k가 0 되면은 삼각형 이루게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요렇게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해서 정리해주면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요런 케이스에서 세 번째 직선은 어떻게 돼야지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까요? 두 가지 경우를 조금 더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세 번째 직선이 어느 한 직선과 서로 평행하거나 또는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이 녀석도 지나가거나, 이러면은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죠. 해서 첫 번째 경우. 자, 기울기 양수인 녀석과 평행하면 되니까 k분의 2하고 2분의 1 두 개가 서로 같다. 해서 k는 4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기울기 음수인 녀석과 같다. 기울기 같다. 그러면 평행하죠.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2. 세 번째 경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얘도 지나가더라. 그래서 두 직선 교점 구해주면 되겠죠. 2분의 1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에서 2분의 3x가 6이니까 x는 4 나오죠. x 4 나오면 y는 여기 집어넣나 여기 집어넣나 2로 갔네요. 교점 4,1을 세 번째 직선도 지나가면 되더라. 근데 요 경우는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좀 편하죠. x에 4, y에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k 더하기 4는 0에서 k는 10이니까 6 되네요. 그러면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4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6 이렇게 되니까 8 되겠습니다. 정답 4번에 있네요. 6번.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 직선과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나더라. k값 구하라. 이랬습니다. 자, 이걸 자꾸 변형하려고 하면은 좀 헷갈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두 직선의 교점부터 좀 구해주도록 하죠. 교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자, 교점 구해줍시다. x 빼기 2y 더하기 4는 0. 2를 곱해주게 되면 4x 더하기 2y 마이너스 14는 0. 더해주면 y가 없어지고, y 너무 많이 없었네요. 이렇게 없어지고 5x-10은 0에서 x는 2. 자, x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 빼기 7이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3. 그러니까 이 교점은 2,3이에요. 자, 2,3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하고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y축 위에 어떤 점을 지나는가 보려고 했더니 당연히 y축 위의 점은 x에 0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었더니 y값은 2네요. 0,2에서 만난다 이거죠. 0,2에서 수직으로 만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점 지나는 직선은 2,3 말고도 0,2도 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요거부터 구해주죠. 0,2와 2,3을 지나는 직선. 자, 0,2에서 2가 y절편이니까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죠. 2 빼기 0분의 3 빼기 2. 2분의 1이죠. y는 2분의 1x 더하기 2. 근데 얘가 0,2에서 요 놈하고 수직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 정보 알았으니까 이 녀석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3k 더하기 2가 되잖아요. 그러니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즉 3k 더하기 2가 얘하고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 에서 넘기고 3 나눠주면 k값 요렇게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7번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보자마자 a 0은 아니겠구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에 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를 그려서 해석합시다. y=이라는 좌변의 2차 함수가 y=0이라는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크거나 같다, 위에 있는 부분이 없도록, 즉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는 정수 a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와 x축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x축하고 만나든 만나지 않든 간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x축 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 a는 무조건 0보단 작아서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죠. 위치 관계는.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축 위에 있는 부분. 만나는 거 포함해서 없어야 되니까 두 가지는 안 돼. 우리 이 경우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x축하고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단 작아야 된다. 자, 이렇게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d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에서 16 빼기 a 곱하기 a 마이너스 6이 0보단 작더라. 등호도가 안 되는 거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바로 넘길게요. a제곱 플러스 6a니까 바로 넘기면 6a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8과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8보단 크다 이렇게 되죠. 근데 0보단 작다까지 합쳐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수직선 그려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0보단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단 작거나 또는 8보단 크다.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이 부분 되겠죠. 그러니 요 녀석 이 해가 되더라.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정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정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8번.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뭐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인데 길게 양순점수인지 몰라도 이렇게 안 만나야 되죠. 안 만나면 연립을 했을 때 근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단 작더라. 자, 이렇게 해서 a 범위를 구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정수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루트 8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러면 루트 9가 3이니까 이 범위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 되겠네요. 정답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식입니다. 범위 나누는 기준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계산이 좀 많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요때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음수, 양수 이렇게 되나 둘 다 음수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가지고 나오게 되죠. 자, 마이너스 가지고 나오니까 앞에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3x 계산하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되어서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인 동시에 1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해가 없더라.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두 번째인데 또 논으로 연결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양수 음수 되니까
자, 요렇게 나오겠네요. 2x, 3x 계산하면 5x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 그러면 x가 5분의 6보단 크거나 같다. 자, 이 범위인 동시에 x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수위선 그려서 해석해 주시면 x 5분의 6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더라. 이렇게 해가 나오죠. 두 번째 경우는 요게 해. 또는 세 번째 경우. 자, 마지막입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2x) 빼기 3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8. 자, 계산해주면 x는 6보단 작거나 같다. 그래서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자, 요렇게 되네요. 자, 이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 경우에는 접수사 또는으로 연결된다는 거. 자, 각각의 경우 이렇게 찾아준 다음에 이제 다 합쳐야 되겠죠. 합치게 되면 2가 연결되어서 x는 5분의 6보단 크거나 같고 6보단 작거나 같다. 그래서 알파는 5분의 6, 베타는 6 되니까 자, 알파분의 베타는 어떻게 돼요? 베타는 6 곱하기 알파분의 1. 역수니까 이렇게 되어서 5.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자, 점 x, y가 선분 AB 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분 AB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제한 범위가 나온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뭐 AB 요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AB 도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만은 P라는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인다. 자, 요렇게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주도록 하죠. 선분 AB 연결한 자, 이거 선분 AB 기울기부터. 이렇게 구해주시면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 요 점으로 갈까요? x 플러스 1 더하기 3. 자, 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이 P라고 하는 점은 X좌표, Y좌표가 결국에는 요걸 만족하면서 이제 움직인다. 근데 X값이 선분 AB 그랬으니까 A부터 B까지의 X값 범위만 쫙 가져오면 되겠죠. 요렇게. 자, 요 놈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관계식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3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3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문자 하나 소거시키면 되겠죠.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대입합시다. 자,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라는 2차식 형태가 나와요. 자, 위로 블록이죠. 2차식의 최대값 구하는 건데 그냥 최대값 구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범위 체크해줘야 돼요, 원래. x-1부터 3까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대칭축은 x 이꼴 2가 되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이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 이 경우는 요때가 최대가 되는구나. 예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x값 3. 그러면 3과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x값은 1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은 더 왼쪽에 이렇게 있을 거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죠. 자, 화면 최대값은 언제 가져요? 그렇죠.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푸셔도 되는데 요 놈을 이제 챙기지 못하면 만약에 최소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조금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해서 최대값은 x가 2일 때 가지게 됩니다. 2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8 더하기 2에서
6 이렇게 되나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원에 내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삼각형 ABC의 외심을 P라고 한번 해봅시다. 외심을 구해줘야지만 반지름 나오죠. 일단 외심 좌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으로서 같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해서 외심 좌표를 A, B라고 두고 이제 우리는 PA와 PB와 PC가 같더라. 자, 요식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루트 없애기 위해서 제곱한 것끼리 같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일단 PA 제곱부터 A제곱 더하기 B 플러스 3의 제곱은 PB제곱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과 같고 PC제곱 A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더라. 자, 요렇게 식을 쓴 다음에 두 개 해야 되겠죠. 자, 요놈 정리해 봅시다. A제곱 없어지고 B제곱도 없어지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6B 더하기 9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마이너스 4B 더하기 4. 여기서 마이너스 2A 넘어가면 2A 마이너스 4B 넘어가면 플러스 10B는 마이너스 5가 되나요? 1 더하기 4가 5니까 마이너스 4 5 빼기 9니까 그러면 A 더하기 5B가 마이너스 2다. 자, 요렇게 식이 한 개 나오죠. 두 번째는 이제 요놈이 이제 비교적 좀 쉬운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요놈하고 세 번째 요놈 두 개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제곱 없어지고 B제곱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좌변에 남는 건 6B 더하기 9는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 마이너스 2B 더하기 1. 자, 왼쪽으로 넘길까요? 넘기면 12A 넘어가면 플러스 8B 넘어가면 37에서 9를 빼니까 28이네요. 4로 나눠주게 되면 3A 더하기 2B가 7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두 개를 서로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곱해주면 3A 더하기 15B가 마이너스 6 빼주면 A가 소고가 되고 빼면은 마이너스 13B가 13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되고 B가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5가 넘어가니까 A는 3. 그래서 외심 좌표가 3, 마이너스 1로 구해집니다. 하면 이제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돼요? PA 길이 이것만 구하면 되겠죠? 루트 3 빼기 0의 제곱 9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3의 제곱 4가 되니까 루트 13. 자, 이 녀석이 반지름 그러면 원넓이는 13파이 이렇게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자, 수강료 X% 인상 그러면 회원수는 0.4X% 감소. 그래서 자, 요 식을 적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원래 한 달 수강료가 A였고 그때 회원수가 B였다. 근데 수강료를 X% 인상했다.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자,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요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회원수는 B에서 감소했으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0.4. 그러니까 1000분의 4가 되죠. 그러면 수강료하고 회원수 두 개 곱한 값이 수입인데 이 수입이 원래 수입이 A 곱하기 B였죠. 이거에 20% 이상 증가. 그럼 20%면 1 플러스 100분의 20 증가니까 요렇게 이상이니까 요놈이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식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제 A, B는 날려주고요. 그러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열심히 푸시면 되겠죠. 자, 통분하면 100분의 100 더하기 X 곱하기
1000분의 1000 마이너스 4x. 우변은 100분의 120이죠. 자, 100이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이거 원래 이제 4하고 1000 약분해도 되는데 곱해서 올라갈 때 요놈 계산 좀 편하게 하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0 더하기 x 곱하기 1000 마이너스 4x. 1000 곱해서 올라가면 이렇게 되나요? 12만원. 자, 정리해주면 이렇게 이제 10만이 되겠고 1000x 마이너스 400x니까 플러스 600x 마이너스 4x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우변으로 좀 넘겨보도록 하죠.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600x. 자, 10만 넘어가면 12만에서 빼니까 2만 이렇게 되나요? 부동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자, 이제 4로 나눠주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50x 플러스 5000이 0보단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50하고 100으로 하면은 딱 되죠. 곱하면 5000 더하면 마이너스 150. 그래서 x-50 곱하기 x-100이 0보단 작거나 같다 해서 x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50% 인상부터 100% 인상까지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자, 4차 방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요. 집어넣어서 0되는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1 집어넣어 볼까요? 1 빼기 1 빼기 2 더하기 6 빼기 4 해보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6 더하기 6 0 되네요. 그래서 자, 조리제법 쓰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4 1 1 마이너스 여기 0이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이거 0 돼야 되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x-1 곱하기 자, 요놈 x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4 이꼴 0 이렇게 되는데 자, 또 0 되는 값 찾아야 되겠죠. 2 집어넣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 더하기 4 x-2 집어넣으면 0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죠. 마이너스 2를 써주면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0 되는 거 확인 하면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 4차식은 이렇게 되고요. 자, 실근 2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허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꼴 0에 한 허근이 오메가. 그럼 당연히 실계수니까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의 켤레복수수.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근데 요놈도 보게 되면 3을 곱해도 어떻게 돼요? 한 근이 3오메가라고 했는데 얘도 허근입니다. 그리고 AB가 실수라고 잡아줬으니까 실계수다. 그러면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9b 이꼴 0에 두 근은 3오메가와 3오메가 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개 총 4개 나오겠죠. 두 근의 합 써주시면 이게 2a가 됩니다. 그런데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이 여기에서 2인 게 보이시죠? 그러면 2가 약분되어서 a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 3오메가 곱하기 3오메가 반은 여기서 9b. 그러면 9가 약분되면은 오메가 바 곱한 값은 b. 따라서 b 값은 여기에서 2다.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3 더하기 2에서 5. 정답 5번 되겠습니다. 14번. 자,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풀어서 구인 경우와
마이너스 9인 경우 풀어서 이제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실근은 자 실근 가지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서 실근 2개. 근데 여기에서는 중근 가지죠. 중근. x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 가지니까 1개 해서 총 3개.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실근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우리 근을 구하지 않고 그냥 교점의 개수로 해석하죠. 즉 뭐냐면 좌변에 있는 y는 x제곱 더하기 2x-8의 절대값 요 그래프하고 y 이퀄 9라고 하는 상수함수 그래프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 해석하는 요런 식의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그릴 줄 아셔야 되겠죠? 2차 함수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절편 2개 보이시죠? 마이너스 4하고 2하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4하고 2하고 이렇게 그러면 접어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랫부분 접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자 해서 축의 방정식 생각을 해주시면은 x 이퀄 마이너스 1이죠. 자, 근데 y 이퀄 9가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봤는데 보려고 이제 꼭지점 y좌표를 조금 해석을 해주게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1 빼기 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꼭지점이었는데 접어 올렸습니다. x조 대칭했으니까 아 여기 y값이 9구나. 그래서 y 이퀄 9는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자, 요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죠. 해서 요 놈 근 1개 나오고 여기서 접하니까 근 1개 나오고.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2개, 1개 요렇게 이제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시면 이제 3개다. 요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15번) 자, 색칠한 요 부분의 넓이를 자, 이 두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죠? 기울기 같습니다. y절표만 달라요. 자, 지나가면서 이제 3등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렇게 생긴 녀석하고 중간에 끼어있는 요 놈하고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 넓이가 다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값, B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어찌되었든 좌표 평면에서 길이나 넓이 묻는 문제가 나오면 좌표를 찍어주세요.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좌표를 찍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길이도 나오고 넓이도 나온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인데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부터 구해줘야 돼요? 이 넓이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8 곱하기 10인 전체 이 직사각형에서 요 부분만 빼면 되죠. 2 곱하기 4죠. 그래서 80에서 8을 빼게 되면은 72더라. 자, 이 색칠한 부분 넓이가 72가 되는 거니까 넓이가. 그러니까 3등분 했으면은 어떻게 돼요? 72 나누기 3 하게 되면 24. 그러니까 각각 부분이 24가 되도록 하면 되더라. 자,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세 개 넓이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쉬울까를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데 제일 위에보다는 제일 아래쪽 얘가 지금 사다리꼴이잖아요. 자, 이 넓이를 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가운데 끼어있는 이 녀석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은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 그리고 이렇게 x 이퀄 8 y축 평행 이게 평행 사변형이죠. 평행 사변형인데 우리 평행 사변형 넓이는 요 길이 구해 주시고 높이가 이제 8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해진다. 근데 요 길이는 굉장히 쉽습니다. y절편 생각하게 되면 여기가 0,4 여기가 0,b 이렇게 되죠. b가 4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요 길이가 4-b가 돼요. 아, 그러니 요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4-b 곱하기 높이가 8 해주시면 그게 24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는 1이구나. 자,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B1 나왔으면은 이제, 요 놈이 이제 1로 나왔어요. 1로 나왔으니까 요 길이가 전부 다 표현됩니다. 자, 요 길이는 1이죠. 요 길이가 1. 그러면 요 길이는 y는 ax 더하기 1 되니까 요 세로 길이는 8 집어넣게 되면 8a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시 a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1 아랫변 8a 더하기 1 그러면 8a 더하기 2가 되겠죠. 곱하기 높이 8 한 값이 24더라. 자, 열심히 계산해 주죠. 그러면 8a 더하기 2가 6이니까 8a는 4에서 a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a값 b값 다 구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2ab는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되니까 1 이렇게 되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평행 사변형 넓이가 좀 제일 쉽더라. 이런 거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좌표를 찍어야지만 길이나 넓이가 나온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16번 가도록 하죠. 자, 두 점 AB가 주어져 있는데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자. 자, 근데 삼각형 OAQ 넓이가 12일 때라고 했어요. 자,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좌표에 맞춰가지고 좀 꼼꼼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A점은 4,2니까 뭐 요쯤에 있다. 보면 되겠고 B는 0,4니까 뭐 요쯤에 있다. 자, 이렇게 봐주죠. 그러면 선분 AB를 외분하는 점은 당연히 AB 연장선 위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 자, 그런데 M이 N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쪽에 있는 거죠? 요쪽에 있는 거죠. 어떤 Q라고 하는 점이 A까지 거리가 M이고 B까지 거리가 N 되도록 M 대 N 요런 식으로 되도록 자, 요쪽에 있구나. 요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요걸 파악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삼각형 OAQ 요렇게 형성되는데 이 넓이가 12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 넓이가 12다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몇 대 몇으로 외분했는가? 자, 이걸 찾는 거죠. 근데 삼각형 OAB 넓이가 보여요. 자, 일단 주어진 게 삼각형 OAQ 넓이 12 주어졌고 삼각형 OAB 넓이를 좀 구해주도록 하죠. 요 넓이는 밑변 4, 높이 4 이렇게 되니까 8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자, 얘가 8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 OAQ 넓이가 10이니까 OBQ 넓이는 4가 되겠죠. 아, 요런 식으로 넓이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그러면은 몇 대 몇? 1대 2. 넓이 B가 길이 B랑 같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Q는 선분 AB, A가 먼저입니다.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 아,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가 3이니까 그러면 3대 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어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3이고 나머지 두 근의 세제곱의 합이 마이너스 7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랬을 때 실수 AB에 대해서 A-B의 값 구하는 문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근이 3이고 나머지 두 근의 세제곱의 합. 나머지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세제곱의 합이니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근이 3인 걸 가지고는 A값하고 B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조금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 세근의 합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 다음 두 개씩 곱한 것의 합 알파 베타 더하기 3알파 더하기 3베타는 부호조심 b가 되겠고요. 세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3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까요? 세 번째 식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돼 있고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도 끌어낼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여기에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좀 끌어내자. 자,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요 식에서 곱셈고시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요 녀석이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비교적 두 번째 식보다는 첫 번째 식이 좀 쉬우니까 여기에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빼기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6으로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푸셔도 되는데 얘가 같잖아요. 같으니까 편의상 얘를 이제 치환했다 생각합시다. 뭐 A라고 두죠. A 세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7은 0 요런 꼴이 되니까 아 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자, 요 사실을 조금 이제 아실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A가 요 놈을 치환한 거니까 마이너스 A 빼기 3 더하기 1 입니까? 빼기 3 여기서 A 값 바로 구해주죠. 자, 구해주시면 되는데 요 놈은 허근을 가지는 거죠. 자, 허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해주면 여기서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뭐 요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에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이제 A 값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B 값은 이제 두 번째 식, 요 식에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B인데 여기서 A 값 마이너스 2였으니까 집어넣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은 B는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이제 A 값하고 B 값 두 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빼기 B는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5에서 3.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A 값 요 놈이 이제 허근이 된다. 이제 이거를 제외를 시켰어요. 제외를 시켰으면 이 두 근이 이제 뭐 A, B가 이제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허근된다. 요거까지도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 A 값은 요 놈을 치환한 건데 이 A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허근은 제외되더라. 그래서 요 놈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18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값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해가 4쌍이 나오는데 모든 경우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해를 좀 구해 볼게요. 이 첫 번째 식에서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해야 되죠. 이꼴 0이니까 요걸 보고 먼저 가야 되겠죠. x 플러스 y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y 빼기 1은 0.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첫 번째 이 녀석이 0 되는 경우부터 가도록 하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집어넣게 되면 자, 요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전개해주면 2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이니까 빼기 9는 0. 자, 요렇게 되나요? 자, 하면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y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니까 루트 1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y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9가 나왔을 때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9가 나왔을 때랑
각각에 대해서 이제 x 값을 구해주면은, 자, 마이너스 1 곱하고 빼기 1이죠. 마이너스 1 곱하면 2분의 1 빼기 루트 19. 거기다가 빼기 1을 해주게 되면 빼기 1. 그럼 2분의 2니까 x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19. 이 경우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9.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경우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절대값을 이제 더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양수고 얘는 음수죠. 근데 얘는 지금 저 반대가 돼 있어요. 반대가 돼 있으니까 이 경우 양수, 이 경우 음수. 그래서 절대값 x하고 절대값 y를 두 개 더하게 되면은, 자, x의 절대값 2분의 1 플러스 루트 19 더하기 y의 절대값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9.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두 개 더해도 마찬가지. 그러면 없어지고 2분의 2 루트 19니까 루트 19 해서 정답은 3번. 뭐 요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도 똑같이 구해주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데 이렇게 이제 풀라고 낸 의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꼼꼼하게만 계산해 주시면 되고, 해 내상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의 값이 똑같습니다. 자, 요건데 요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뭐 답은 나왔고요. 우리 구해야 되는 게 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인데, 얘를 한번 제곱해 볼게요.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대로 나오고, 2 곱하기 절대값 x 절대값 y 곱한 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항상 1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x 곱하기 y의 절대값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랬는데 첫 번째, 자,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게 되죠? 이걸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제 10이잖아요. 요거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그러면 xy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11이니까 2분의 11. 이렇게 되나요? 그냥 2를 곱할게요.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 11. 자,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10이고 얘는 이제 절대값 씌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11.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어디선가 계산이 조금 또 잘못됐나요? 제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요게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이죠. 그러면 2xy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2 곱하기 절대값 xy는 9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요 녀석은 9라고 구했으니까 19. 그러면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당연히 양수만 되는 거니까 루트 19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도 풀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x 빼기 y 빼기 1이 0이, 여기서 x 빼기 y는 1. 자, 양변 제곱해 주게 되면은 요렇게 되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니까 10 빼기 2xy가 1이다 해서 마이너스 2xy가 마이너스 9다. 그러니까 2xy가 9가 되는 거죠. 똑같이 나오죠? 요렇게. 그러면 요 경우도 요렇게 되더라.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답을 얻으실 수가 있다. 뭐 요렇게 정리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이제 푸는 거는 조금 어렵죠. 이제 해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는데 그 계산 과정이 조금 이제 길다는 거. 자, 그걸 조금 감안을 하시고 푸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는데 이 세 점을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좀 찍은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바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7,5는 뭐 요쯤에 있다 생각합시다. 5쯤 올라가니까 뭐 요쯤에 A가 있고, 3,2는 A보다는 좀 왼쪽에 있겠죠. B가 여기 있고, 4,0은 x값이 4니까 b하고 a 사이쯤 어딘가 여기 x축 위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시점. 자, 요런 식으로 점이 찍혔어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 ABC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져 있는데 선분 OC를 움직이는, 자, B점이 3,2니까 얘 왼쪽에 원점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OC, 요 선분 위를 움직이는 점 D에 대해서 삼각형 ABC 넓이와 ADC 넓이가 같도록 만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점이 이제 좌표를 이제 구해야지만 AB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자, 세 점 좌표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고 D점이 X축 위의 점이니까 D점 좌표를 뭐 A,0으로 두고 또 넓이 구하고, 자,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등적 변형. 이 AC하고 평행하면서 B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죠. 자, 이렇게 평행하게 AC하고 평행하게 그랬을 때 X축하고 만나는 점, 이 점을 D로 잡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 요 삼각형 ACD 넓이가 ABC 넓이하고 같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D점 좌표를 조금 더 쉽게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AC 기울기부터 가도록 하죠. AC의 기울기는 7 빼기 4분의 5 빼기 0에서 3분의 5가 되나요? 그러면은 BD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3분의 5, B점 좌표가 3,2니까 X 빼기 3 더하기 2.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Y는 3분의 5X. 자, 빼기 5 더하기 2니까 빼기 3. 이렇게 되나요? 하면 이 직선의 X절편이 이제 D점의 X좌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꼴 0 해서 계산해주면은 X가 얼마가 되나요? 5분의 9가 되나요? 5분의 9, 0. 이게 이제 D점 좌표가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D점 좌표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D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AB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구해주는 거죠. AB 직선의 방정식은, 자, AB 기울기는 7 빼기 3분의 5 빼기 2가 되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4분의 3 곱하기 X-3 더하기 2. 자, B점 반영했습니다. 자, 양변에 4를 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려고요. 4를 곱해주면 4Y는 3 곱하기 X 빼기 3이니까 3X 빼기 9. 여기다가 4 곱한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는 이 D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자, 5분의 9 집어넣으면 5분의 9, 3은 27, 0 집어넣으면 0 되고 빼기 1의 절대값.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5죠?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곱하기 얘는 5분의 22 이렇게 되나요? 계산해 주시면 25분의 22 이렇게 되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자, 4차 방정식인데 4차, 2차 상수, 복 2차식 형태가 되죠. 4차 방정식의 모든 근, 그러니까 근 모두 다 4개, 4개가 모두 다 실수가 되도록 하는 K 개수는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 2차식 꼴이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을 해석을 해야겠다. 자, 요렇게 많이 접근하시죠. 근데 이 X가 실수의 실수, 실근 가진다 그랬으니까. 근데 실수를 제곱했잖아요.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T는 0보단 크거나 같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T값이 음수가 나오면은 당연히 X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X는 허근 나오죠, 허근. 허근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T는 반드시 0 포함이에요. 0보단 크거나 같다. 왜? 0 되면은 X가 0. 실근 맞죠? 자,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실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서로 다르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9 마이너스 K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K는 1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요. 두 번째.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군이니까 두 군의 합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근데 합은 지금 6이죠. 자, 맞습니다. 성립한다고 확인. 그 다음 두 군의 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두 군의 곱 K-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등호 들어간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자, 저 4차 방정식이 실근 가질 조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K는 5부터 14까지. 실제로 K가 5가 되는 경우랑 14가 되는 경우 집어넣고 구해주시면 다 실근 가지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자연수 K의 개수는 14 빼기 5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10. 정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자,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요거부터 먼저 하게 되면은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a-4의 x 더하기 b 플러스 2분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a-4의 제곱 빼기 b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4의 씨, b제곱 빼기 4의 씨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식에서도 똑같이 접근해가지고 또 부등식 하나 더 끌어내면 될 건데, 이 두 개의 부등식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이게 고민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연속과 오른쪽에 있는 연속 두 개 이제 2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부등식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y는 x제곱 더하기 2x 라는 두 2차 함수가 있는데, 모든 x 값에 대해서 이 2차 함수보다는 위에 있는 직선이면서 동시에 이 2차 함수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직선 만나는 것까지 포함.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대충 이렇게 케이스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무수히 많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값을 물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두 2차 함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요걸 조금 찾아보는 이제 전략을 한번 택해 볼게요. 자, 이 두 개가 만날까? 뭐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연립을 해 보도록 하죠. 넘겨주면 이렇게 되고요.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만나는 점 x값을 구해줬더니 중근을 가지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뭐 요렇게 있는데, 이 두 2차 함수가 x값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접한다 이거예요. 요게 이제 접점이 되는 겁니다. 접점. 자, 이 녀석이 이제 접점이다. 접점 좌표가 x좌표가 2분의 1이니까 y좌표는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4분의 1 플러스 1 되니까 4분의 5가 되네요. 자, 이 두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파악을 해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두 2차 함수 사이에 어떤 직선이 그려지더라.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두 개가 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밖에 없구나. 자, 요런 식으로 지나가는 경우밖에는 없구나. 요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접점에서의 접선이다. 이런 식으로. 공통 접선이구나. 자, 요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면서 이 2차 함수에도 접하면 동시에 요 2차 함수에도 접하는 접선이다. 자,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A값만 구하면 되죠. 지나가는 점은 아니까. 자, 기울기를 A로 잡아줬으니까 Y는 A 곱하기 X-2분의 1 더하기 4분의 5. 자, 요런 식으로 잡아주시고요.
두 개 모두 다 접하니까 두식 중에서 좀 요 놈이 조금 이제 계산이 좀 편하죠. 그래서 두 개 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주면은 y는 ax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4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개 연립을 새로운 곳에다가 할까요? 자, 요식 하나 좀 가져오고요. 그리고 요놈 한 개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두 개가 접할 때를 구하는 거니까 연립 x제곱 더하기 2x는 ax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4분의 5. 자, 여기 마이너스가 되네요. 자, 이 녀석이 중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그대로 쓸게요. 왜냐하면 4를 곱할 때 요놈이 다 처리가 되니까 분모가요. 그래서 판별식 이꼴 0 처리해주면은 2-a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분의 1a 마이너스 4분의 5는 0이다. 자, 그러면 4 마이너스 4a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되나요? 자, 계산이 넘어가서 2분의 1a 빼기 4분의 5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가 0이니까 얘가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그래서 a는 3 이렇게 나오죠. 자, a가 한 개 딱 나왔습니다. 한 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는 3 구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a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y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5를 정리해주면 y는 3x 2분의 3이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6 더하기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네요. 그러면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16b의 제곱은 9 더하기 16 곱하기 16분의 1 거치면 10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죠. 일단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먼저 조사를 했고 그게 이제 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공통접선을 구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22번부터는 서술형입니다. 자, 부등식이 두 개 주어져 있는데 순서대로 구해보죠.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인수분해가 되죠. 플러스 6과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해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이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요게 성립함을 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를 좀 고민 좀 해야 되는데 자, 잘 보시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인수분해가 뒤쪽에 요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부등식을 보실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개수를 전부 다 플러스로 바꿔요. 마이너스로 곱해줘가지고 자, 이렇게 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자, 플러스 2 때문에 잘 나눠주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만 묶어내게 되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와 2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가 플러스 붙이게 되면은 두 개 더해서 요 녀석 나오죠. 두 개 곱해서 요 녀석.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와 2로 마이너스 붙인 거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두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더라. 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x 플러스 2 곱한 값 이게 이제 0보단 작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이범위인데 이제 마이너스 2하고 a제곱 마이너스 a가 어느 게 큰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 있죠. 요 놈 a제곱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2하고의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뺐더니 어떻게 돼요? 뺐더니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인데 이게 이제 0보다는 항상 크죠. 완전 조금씩 바꿔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자 이거군요. 이걸 써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가 여기 오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번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a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구한 경우를 잘 따져가지고 해봐야 되겠죠. 자, 무조건 수익선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x-6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요걸 먼저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구한 게 마이너스 2보단 크고 a제곱 마이너스 a보단 작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여기 해가 있는 거죠. 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요쯤에 있다라고 표현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는 2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야지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는 2보다는 어떻게 돼요? 작은 게 분명한데 a제곱 마이너스 a가 2가 되어도 해당사항이 없죠. 공통된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호가 붙는다는 거 해서 이 조건을 정리를 해 주시면 인수분해 이쁘게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 범위를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해서 요렇게 이제 답 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첫 번째가 요런 식으로 해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a제곱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요렇게 해가 나오고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a는 요 범위를 가져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한 범위가 있는 2차 함수의 최대값이 3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최고차항 a가 이제 요렇게 있으니까 a를 좀 묶어내 볼게요. 그런데 1차항 개수도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축의 방정식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축을 구해주고 가는 건데 저기서 바로 축을 구할 수가 있구나. 축은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는 0은 아닌 건 분명하죠. 2차 함수니까. 하면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니까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올라간 2차 함수가 됩니다. 이 2차 함수는 축이 x 이퀄 마이너스 2.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가 되겠죠. 해석만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3 여기 있겠고 자, 함수가 같아지는 x값은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0은 더 오른쪽에 요렇게 자, 해석해 주시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되죠? 최대값이 3이다 써먹어야 되니까 자, 최대값 x가 0일 때 최대가 됩니다. 최대값은 x 0 집어넣게 되면 a제곱 더하기 2a 이 값이 3이다. 자, 요거 써먹으면 되겠죠. 해서 a 값을 구해 주시면은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1. 그런데 우리는 a가 0보다 큰 아래로 볼록한 놈을 해석했죠. 얘 안 되고 1이 되는구나. 요렇게 이제 정답 한 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역시나 축의 방정식은 x 이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또 0까지를 또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겠고 0은 더 오른쪽에 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 해석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최대값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네요. 그래서 요때가 최대값이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4a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2네요. 자, 4a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2a.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인가요?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 값이 얼마다? 3이다. 자, 또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에서 a 값이 마이너스 1하고 3 두 개 나오는데 우리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 해석했으니까 3은 안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 의해서 a 값은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